그다음 페이지 보면 제가 AI로 하나 그려달라 그랬거든요. 이 상황을 그려달라 그랬더니 저렇게 이렇게 처음에 교수님을 되게 이렇게 수염도 이렇게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나 그런 교수 아니야. 나 좀 젊어 그랬더니 저렇게 그렸죠.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이제 언제 시작이 됐냐 하면요. 2019년입니다. 6년 전이죠. 횟수로 벌써 6년 전, 와, 6년 전입니다. 이렇게 오래됐어요. 네, 이 연구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2019년에 어느 날에 제가 학회를 가면 이제 막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수님을 만났어요. 서강대학교의 정명화 교수님, 물리학과에 계십니다. 그리고 인싸세요? 완전 네 물리학계 인싸 대단하신 분입니다. 네. 그래서 저 분이랑 그 연구실에 지금은 이제 박사 받고 이제 졸업을 했는데 그때 이제 석사 학생이었죠. 네. 그래서 그 저 박민태 학생 둘이서 재밌는 물질을 만들었대요. 새로운 물질을 만들었대. 완전히 새롭진 않고 이전에 있긴 했는데 그 만들기가 되게 어려운데 성공했대요. 만드는 데 성공하셨대. 네. 그 물질이 뭐냐 하면 철이랑 로디움 두 개를 섞어서 합금을 만들었대. 합금을 만들었더니 굉장히 독특하다. 이거 진짜 특이하다라는 걸 이제 만드셨대요. 근데 저거 만드는 것도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냥 뚝딱 이렇게 만드는 건 아니고요. 저거 합금 만드는 것도 이만한 이렇게 장비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막 전압을 가하면 전자가 막 튀어나오거든요. 그럼 여기 아르곤 가스를 꽉 채우면 빵 전자가 빵 때리면 얘가 이온이 돼요. 이렇게 플러스랑 그렇죠. 마이너스가 해서 그래서 이 아르곤이 여기 있는 타겟에 철이라는 거 놔두면 여기 빵 부딪혀요. 번개처럼 때려요. 번개처럼 빵 때려요. 그러면 철이 원자가 하나 툭 튀어나와요. 툭 튀어나와 위에 이렇게 딱 붙어버려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위에서 원자 한 층 한 층 이렇게 붙여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네. 와. 그러면 원자가 뭐 당구공 쌓듯이 이렇게 쌓여집니다. 그래서 50대 50을 섞어가지고. 반반을 섞은 거죠. 되게 어려워요. 어렵네요. 저거 그냥 뭐 대충 그렇게 만드는 그 조건 잡는 것도 어렵고요. 저거를 600도, 온도 600도에서 계속 만든 다음에 800도에서 구워야 돼요. 10시간 동안. 계속 그 물리에서 어닐링이라고 그러는데요. 저거 막 계속 굽습니다. 옛날에 도자기 굽듯이 막 구워야지 이제 이 좋은 이제 시료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걸 이제 만드셨대요. 그래서 만들었는데 저게 되게 특이하대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게 왜 특이하냐면요. 상온에서는요 반강자 성체입니다. 자 아까 기억나시죠? 오, 네. 상온에서는 반강자 성체인데 보통 온도를 올리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프라이팬이 구웠던 기억나시죠? 네. 온도를 올리면 자석이 사라져야 돼요. 그렇죠. 네. 다 중구난방이 돼야 돼요. 근데 얘는 온도를 올리면 갑자기 자석이 돼요. 특이하죠. 되게 완전 특이하죠? 특이하네요. 네. 그래서 제목에 마그네틱 페이즈 트랜지션이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네. 그러면은 처음에는 아무 자석에도 의미가 없잖아요? 네네네. 근데 얘는 열을 올렸어요. 네. 올리고 나서 다시 떨어지면은 네. 이 첫 번째 걸 읽나요? 잠깐만 이거 어떻게 스카우트 해야 되지? 아니 왜냐면은 아까 대학원 이 메커니즘이 되게 중요한 메커니즘이에요. 지금 요 경우에는 답을 얘기하면 그냥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대로 돌아옵니다. 그냥 네. 물이 수증기가 됐다가 다시 물이 되면 수증기가 남아있냐 아니면 그냥 물이 됩니다. 이게 상변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고요. 요 경우에는 이게 다시 돌아옵니다. 되게 특이한 물질이죠. 근데 이게 뭐 처음 만든 건 아니고 이미 한 90년 전에 사람들이 이거 알았어요. 저렇게 된다. 철이랑 로디움을 50대 50을 섞어야 돼요. 그것도 비율도 잘 맞춰야 됩니다. 조금 벗어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원자 단위로 맞춰야 돼요, 진짜로. 원자단위. 네, 원자되면 그래서 다시 한번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요. 저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요. 왼쪽 그림 보면 저 사각형 육면체 있죠. 네. 회색 육면체 안에 그 파란색이 들어있죠. 네. 네. 저 파란색이 로디움이고요. 주변에 8개가 있는 게 그게 철입니다. 저런 식으로 구조가 계속 되는데요. 근데 저걸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럼 철을 가운데다 놓으면 파란색 로디움이 8개가 또 생겨요. 거꾸로 되는 거죠. 네. 엇갈리게 네. 계속. 그래서 50대 50입니다. 저것만 보면 철 8개랑 로디움 1개 8대 1이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50대 50입니다. 그런 식으로 구조가 딱 되면서 저런 특이한 현상이 이제 나타나는데요.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오른쪽 저 그래프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저기 온도를 쭉 올리다가 밑에 이제 가로축은 그 온도인데 저 켈빈이니까 절대 온도. 그러니까 100도는 370 켈빈 정도 되거든요. 네. 거기에서 저 위에 그래프는 뭐냐면 갑자기 자석이 탁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뿡 올라가면서 자석이 되고 밑에 그래프가 저건 뭐냐 하면 그 상황에서
갑자기 저항이 바뀐다는 겁니다. 물질의 저항. 그 전류를 흘리면 저항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뭐 오음의 법칙, V는 IR 이렇게 할 때 그 저항이 갑자기 뚝 떨어져요. 온도 올라가면 갑자기 저항이 뚝 떨어집니다. 네. 저기서 저 두 가지 현상. 갑자기 자석이 되면서 저항이 뚝 떨어진다라는 게 알려져 있었어요. 와, 일단 자석이 되면서 저항이 뚝 떨어진다. 네, 저항이 뚝 환장하죠. 네. 와, 이거 보면 환장하죠. 너무 신기하잖아요. 어. 너무 신기한데. 저 진짜 그래서 저걸 만드셨대요. 저걸 만드셨대. 그래서 너무 신기하니까 그거 좀 주세요. 바로 그랬죠. 그렇죠. 저 좀 주세요. 그래서 이게 너무 신기하니까 뭐라 이거 뭐지? 그래서 그때 뭐라도 만들어진 해봐야겠다. 금속 샘플이 합금 샘플이 얼마나 됐던 거예요? 양이? 양이요. 처음에는 진짜 하나를 이렇게 주셨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부터 이제 계속 더 만들어 주세요. 더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장인이셨군요, 정명훈 교수님. 한 땀 한 땀. 저 이제 장난 아니에요. 저 사실 학생이 만들었겠죠. 학생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10시간 동안 구워야 되는데 그 계속 옆에서 10시간 동안 이렇게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10시간 한다 그러면 올려놓고 어디 갖다 놀고 안 돼, 10시간 안 돼. 오면 되게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제가 아니에요, 보기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가 결과가 이상했어요. 어디서 문제가 생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10시간 동안 보고 있어야 돼요. 보고 있어야지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바로 그걸 꺼내야 돼요. 바로 해결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학원생이 힘들죠. 어쨌든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저런 걸 이제 만드셔서 네. 그래서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가가지고 연구실에 이제 올려놨어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제가 AI로 하나 그려달라 그랬거든요. 이 상황을 그려달라 그랬더니 이렇게 그렸거든요. 처음에 교수님을 되게 이렇게 수염도 이렇게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나 그런 교수 아니야. 나 좀 젊어. 그랬더니 저렇게 그렸죠. 나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연구실 갖다 놨죠. 자, 이런 샘플을 받아왔는데 네. 이게 되게 특이한 샘플이다. 온도를 올리면 자석이 된다.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라고 학생들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연구실에서 항상 그 얘기하는 게 교수가 시키는 거 하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라. 예, 그게 저희 연구실 모토입니다. 그래서 네. 학생들이 다 다른 거 하고 있어요. 자기 하고 싶은 거.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그래서 그냥 궁금했어요. 이거를 보고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랩장님처럼 이걸 보고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가 궁금해서 그 연구실에 실험실에 이렇게 놓고 자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해봐라. 그랬더니 이제 학생들이 다 이런 거 좋지 않을까요? 이런 거 좋지 않을까요? 이런 거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학생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학생이 보고서 제가 그냥 그대로 갖고 온 그대로 거예요. 갖고 온 거예요. PPT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보냈어요. 2020년 8월이었어요. 8월에 학생이 이 실험을 하고 싶다. 이 아이언 로디움 이 샘플을 가지고 읽어보시면 아이언 로디움에서 상전이가 일어날 때 스핀의 재정렬에 의한 스핀 펌핑을 실시간으로 측정해 보고자 합니다. 상전이를 거치며 총 스핀이 생기거나 없어질 텐데 이를 이웃한 플라티늄 레이어의 인버스 스핀 홀 이펙트를 읽어내려 합니다. 와. 이걸 보시면 전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 학생이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건지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이게 지금 왼쪽은 업, 다운 이렇게 돼 있다가 온도가 딱 올라가면 다 정렬한다는 거거든요. 네. 싹 이렇게 딱 정렬을 하면서 자석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왼쪽의 경우를 보시면 업, 다운 이게 반복이 되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전체는 0이잖아요. 네. 근데 오른쪽에 온도를 딱 올려서 100도가 딱 넘어갔을 때 다 정렬하는데 신기하게 저 가운데 있는 거는 원래 아무것도 없었는데 저것도 막 생겨요. 파란색에서도. 그렇죠. 그럼 그것까지 포함하면 숫자로 하면 플러스 9가 되잖아요. 네. 0에서 플러스 9가 되잖아요. 네. 물리에서 저럴 수는 없거든요. 없죠. 왜냐하면 회전하는 거는 항상 보존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바퀴를 가지고 뭐 이런 것도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바퀴를 돌리면 내 몸이 막 돌아가야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가운동량이라는 건 보존이 돼요. 그러니까 저 값이 보존이 돼야 되는데 처음에 0이었는데 온도를 올렸더니 갑자기 9가 되었어. 그럼 어디서 왔겠지. 플러스 9가 됐으면 마이너스 9 어디 갔지? 그래야 합치면 0이 영이 되는데. 되니까. 예. 그럼 거꾸로 뜨거운 걸 닳게 식히면 플러스 9에서 0이 되는데 그럼 이 플러스 9는 어디로 가지? 그 생각 할 수 있죠? 네. 그래 했죠? 네. 오시면 됩니다. 이게 어디로 너무 당연하죠. 여러분 당연하죠. 저거 보시면 어디로 0이었어요. 0에서 딱 정렬했으니까 플러스 9로 갔어요. 그럼 마이너스 9가 어디 있겠지? 제가 말씀드리면 뭐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라고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이거든요. 아무도 지금까지 저 생각을 못했어요. 여태까지. 저 학생만 그 학생만 저 질문을 한 겁니다. 이거 이상합니다. 이게 보존이 돼야 되는데 보존이 안 되는 게 이상합니다. 저건 누구나 이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왜 사람들이 저 생각을 못하냐? 그게 과학이거든요. 왜냐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인데 질문을 딱 하는 순간 나는 왜 저 당연한 생각을 나는 왜 못했지? 오늘 데리고 저거 오시지. 당연한 건데 여기만 앉혀놨었어도. 그러니까요. 궁금합니다. 학생이 거절했습니다. 그 순간에 누구나 할 수 있는 질문인데 그 학생만 그 질문을 했어요. 네. 그 순간에
이 80억 인구 중에서 그 생각을 한 사람 그 학생밖에 없어요. 이 짜릿한 거죠. 그 마이너스 9 나와야 된다. 마이너스 9라는 건 이렇게 된 애가 9개가 튀어나와야 된다. 스핀 커런트가 나올 거다. 아, 스핀 커런트를 만들어낼 수 있다. 왜냐면 이걸 만들고 싶었거든요. 이게 정렬된 걸 흐르게 하는 이제 거. 됐어. 그걸 어떻게 만들까? 그래서 전류를 흘려가지고 굳이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저 순간에 나올 거다. 그 스핀 커런트가 나올 거다라는 기가 거지. 막히네요. 네. 짜릿하지 않으셨습니까? 저 얘기 듣는 순간? 아, 마이너스 찾기 오, 위해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나는 왜 저 생각을 못했지? 그 생각. 이게 너무 당연하잖아. 여러분도 들으면 당연할걸요. 근데 그 대학원생의 즐거움, 그 연구의 즐거움이 그거예요. 당연해 보이는데요. 저 순간에는 저 때까지 아무도 그런 질문을 못해요. 그러다가 누군가가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것도 당연해요. 근데 그 순간에는 그런 느낌이 들죠. 80억 인구 중에서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게 굉장히 짜릿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연구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단하죠. 저 질문을 딱 하면 근데 튀어나올 텐데, 저거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 9가 어디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저거 어떻게 측정을 하지? 이게 문제잖아요. 그쵸. 그래서 학생이 이제 이게- 생각을 한 게 첫 번째 왼쪽에 그림 보시면 밑에 아이언 로디움, 그러니까 철이랑 로디움이라고 돼 있죠. 이거 논문에 들어가 있는 그림이에요. 네, 논문 그림입니다. 위에 보시면 플라티늄이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네. 그리고 처음에 그 차가울 때, 그 상온에서는 업다운 저렇게 아까 네. 반강자성체로 돼 있고, 네. 점으로 돼 있는 건 뭐냐면 그 가운데 있었던 로디움, 쟤는 아예 없었어요. 화살표가 네. 없다가 네. 온도가 올라가서 그 상전이가 딱 일어나는 순간 얘들이 다 정렬할 테니까 마이너스 9가 저기서 뽕 튀어나올 거다. 네. 저기서 위로 빵 튀어나올 텐데 걔를 어떻게 측정을 할까? 어떻게 측정하냐면 아까 얘기했던 스핀 홀 효과 기억나죠? 아, 네. 전류를 흘리면 네. 왼쪽 그림 보시면 빨간색은 오른쪽으로 휘고 파란색은 왼쪽으로 휘어서 이쪽 방향으로 그 좌우 방향으로 스핀 전류가 형성이 돼요. 네. 근데 오른쪽 보시면 거꾸로 스핀이 흐르면 아래 위 방향으로 업 스핀은 아래로 오고 네. 다운 스핀은 위로 가면 업 스핀은 오른쪽으로 휘어서 왼쪽으로 가고요. 다운 스핀은 이번에 반대로 이렇게 휘어서 또 왼쪽으로 가요. 네. 그러니까 거꾸로 스핀이 흐르기 시작하면 좌우로는 전류가 생겨요. 왜냐하면 전자가 다 저쪽으로 갔거든요. 다 왼쪽으로 하니까. 거꾸로 저걸 거꾸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사람들이 전류를 막 줘서 스핀 전류를 만들려니까 스핀 전류 만들려고 굳이 이 전류를 했어 이랬는데 스핀 전류가 만약에 있으면 수직인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거다. 그렇죠. 그 전류 측정하면 된다. 네. 이게 학생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아이언 로디움, 저 물질에서 상전이가 일어날 때 스핀이 재정렬할 거다. 무슨 말이냐면 다 정렬할 거다. 네. 플러스 9가 될 거다. 그때 스핀이 펌핑되는 걸 실시간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상전이를 거치면서 총 스핀이 바뀐다는 겁니다. 네. 0에서 9로 가거나 9에서 0으로 갈 텐데 이때 거기서 나오는 거를 옆에 있는 플라티늄 레이어에서 역스피놀 효과로 읽어내겠다. 전류가 나올 테니까 그걸로 읽어내겠다라는 게 학생의 모티베이션이었습니다. 이야. 저거 실험 내가 하겠다라는 거. 네. 와, 멋지다. 그게 2020년 8월이었습니다. 와. 그 아이디어를 제가 딱 들었을 때 제 느낌이 어떠냐면 딱 듣는 순간 와,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그리고 나는 왜 저 생각을 못했지? 그리고 또 하나 드는 생각. 그래서 생각해봤죠. 막 계산을 했어요. 막 계산했더니 이거 안 돼. 이거 안 되는 거야. 이 실험은 안 되는 거다. 라고 학생한테 얘기했어요. 왜 안 되냐면 나올 수 있어. 나올 수 있는데 그거 너무 작아서 네가 측정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다. 그게 기껏 나와봐야 그 전류가 이렇게 생겨봐야 우리가 전류는 보통 이제 그 전압으로 바꿔서 재는데 그거 기껏 하면 10에 마이너스 한 10승 볼트 이 정도 나올 거다. 0.0000001볼트 나올 텐데 네가 어떻게 잴 거냐. 이건 안 되는 거야 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학생의 역할은 교수가 틀렸다는 걸 증명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했더니 학생이 이제 실험을 하는데 신호가 작아서 안 될 걸이라고 제가 이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학생이 방법을 쓰는데 첫 번째 방법 하나 주사해 주시면 첫 번째는 뭐냐면 요거 좀 어렵죠. 이거 뭐냐면 여기서 나올 거예요. 온도를 쭉 올려가면요. 네. 여기 보시면 왼쪽에 펄스를 싹 집어넣어서 오른쪽에서 딱 측정을 하는 거거든요. 네. 저거 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기 지금 뭔가 그 물질이 있다고 쳐요. 네. 그럼 얘가 이렇게 위로 뿅 나올 거예요. 스피드이 뿅 나올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쭉 나올 텐데 그러면 전류로 바뀌어서 측정이 될 텐데 이게 0.000000001 볼트밖에 안 나오는데 그럼 이거를 어떻게 측정할까? 어떤 아이디어냐면 온도를 엄청나게 빨리 올리는 거예요. 천천히 올리면 얘들이 이렇게 나온 게 천천히 나올 테니까 전체가 작겠지만 순간적으로 이걸 모아가지고 온도를 빵 올리면 뽕 하고 나오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를 엄청나게 빨리 올리자. 그럼 온도를 어떻게 빨리 올리지? 우리 기껏해야 뭐 이렇게 데워봐야 1초, 2초, 3초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게 아니고 10의 마이너스 9승초 만에 올려버리자. 온도를. 전류 주면 뜨거워지잖아요. 네. 모든 거는 이 전류가 흐르면 뜨거워지니까 전류를 펄스를 빵 줘가지고 온도를 순간적으로 빵 올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한 8승초 만에 슉 올라가요. 네. 온도가. 쑥 올라가는 순간에 뽕 나오는 거 측정하면 되지 않겠냐. 근데 그렇게 한다 그래도 안 돼요. 그래봐야 한 0.0001V 나올 텐데 그거는 우리가 보통 쓰는 기계로는 측정할 수 없거든요. 기계의 오차 범위보다 오차, 예. 더 작은 그 값이라서. 오시로스코프 이런 거 쓰는데 여러분 오시로스코프 보면 그 제일 작은 눈금이 1mV거든요. 근데 0.1mV를 측정해야 돼. 이거 어떻게 측정할 거냐? 그렇죠, 그렇죠. 제가 안 될 거다. 네. 그때 쓰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이게 안 될 때, 신호가 아주 작을 때 측정하는 게 가운데 신호가 있는데요. 다른 데는 막 노이즈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네. 그러면 가운데서 항상 신호가 있기 때문에 쟤네들을 다 합쳐버리면 돼요. 그러면 옆에 출렁출렁 하는 노이즈들은 네. 어떨 때는 올라가고 어떨 때는 내려가서 다 없어지고 가운데 신호가 뿅 나오는 거는 쟤는 계속 합쳐질 거거든요. 네. 평균을 계속 내면 돼요. 계속 여러 번 합쳐가지고 그걸 그리면 노이즈들은 다 없어지고 신호만 남을 거다. 일반적으로 저렇게 신호가 작을 땐 저런 거 많이 써요. 네. 그래서 여러 번 측정하면 돼요. 그냥 여러 번 저걸 막 측정해가지고 그걸 다 더하면 혹시나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 평균을 내요. 몇 번 평균 냈을 것 같아요? 저 대학원생이. 몇 번 냈을까요? 몇 번을 했냐면 30만 번. 30만 번을 저걸 계속 평균을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측정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이건 찐 광기 아닌가요? 얼마나 걸렸어요? 그 30만 근데- 번 하는데? 어차피 근데 이게 그쵸. 네. 어차피 근데 머리를 쓰면 돼요. 그렇죠. 예, 그 머리를 쓰면 그렇게 시간이 오래 안 걸려요. 왜냐하면 한 번 하는데 1초가 걸리면 30만 번 하면 30만 초가 걸리겠죠? 근데 한 번 하는데 0.0000001초가 걸리면 어. 1초면 그냥 끝나죠. 예, 그래서 저 펄스를 아주 짧게 한 다음에 그걸 계속 계속 돌리면 돌리는 됩니다. 거예요. 그래서 하루 정도 걸립니다. 그래도 하루 걸려요. 예, 하루 동안 계속 측정을 하는 겁니다. 본인의 말은 증명해야 되니까 내가 본인이 나오지 않을까요? 이랬으니까 이제 증명하려고 이제 한 거죠. 그래서 대단하다. 계속해서 엄청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입니다. 왼쪽 위에가 이제 첫 번째 그래프예요. 네. 왼쪽 위에서 이 X축이 뭐냐면 이 시간입니다. 네. 시간인데 그 단위가 뭐냐면 나노세컨드라고 10의 마이너스 9승초거든요. 그래서 10 나노세컨이라는 거는 뭐 10의 마이너스 8승초 정도 걸린 거죠. 엄청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네. 저 펄스 빵 집어넣으면 저 빨간색이 올라가다가 뚝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죠. 네. 저기 빨간색이 뭐냐면 저항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이 물질은 온도가 올라가서 거기서 상전이가 딱 일어나는 순간 저항이 뚝 떨어진다. 뚝 떨어졌다. 그거를 일단 측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항을 측정하니까 올라가다가 뚝 떨어지고 떨어지고 다시 다시 천천히 증가한다. 올라가네요. 뚝 떨어지는 순간 바뀌었다. 네. 저 순간이다. 저 순간이 반강자성체에서 강자성체로 바뀌는 순간이다. 그 순간에 스핀이 튀어나올 거다. 그래서 측정한 게 저 검은색입니다. 와, 근데 딱 뿅, 맞아. 네, 뿅 나오죠. 오. 저걸 30만 번을 에버리지해서 저걸 측정했어요. 그러면 여기 빵 넣는 펄스를 점점 증가시킨 게 그 옆에 있는 거예요. 오. 보시면 초록색은 그냥 저항이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 떨어진 타이밍에 지금 펄스가 나온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초록색을 그린 거고요. 아, 네. 이게 점점 이게 펄스를 키우면 어떻게 되냐면 점점 샤프하게 뛰어요. 저 나온 게. 빨간색으로 올라가는 게 올라가는 위쪽으로 게. 갈수록 펄스를 더 높게 준 거네요. 그렇죠. 위쪽으로 갈수록 순간적으로 빵 나오는 거고 네. 밑으로 갈수록 천천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브로드하게 이렇게 돼요. 네. 그래서 저게 느려지면 아예 안 보이겠죠. 엄청 이게 브로드해지면 점점 노이즈에 묻혀서 안 보인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점점 펄스를 세게 하니까 점점 샤프해지는 것도 봤어요. 네. 그리고 나서 왼쪽 아래에 보시면 이거를 외부에서 주는 자기장도 바꿔가면서 다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왼쪽 아래에 저기 여러 개의 포인트가 찍혀 있잖아요. 네. 하나의 포인트가 30만 번씩 한 겁니다. 아, 그거를 30만 번씩을 진짜 여러 번 했네요. 30만 번 한 거를 저걸 다 바꿔가면서 다 측정을 했죠. 네. 예, 그리고 저런 샘플을 수없이 측정합니다. 네. 그러니까 고생을 많이 했죠. 예. 그래서 저거 얘기하는 건 뭐냐면 위에 아까 전에 그 플라티늄이라는 거 제가 올렸다 그랬잖아요. 네. 그 보려고. 네. 근데 그걸 물질을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그 아까 전에 스핀이 이렇게 가면서 슉 휘는 거 스핀 홀 효과 있잖아요. 네. 그 사인이 바뀌어요. 플라티늄은 이렇게 휘고요. 네. 탄탈륨이라는 거 올리면 이렇게 휘어요. 그래서 부호가 바뀌어야 돼요. 네. 네. 그래서 탄탈륨을 올렸더니 진짜 부호가 바뀌더라. 그러네. 검은색과 빨간색이 부호가 검은색과 바뀌더라. 빨간색. 네. 네, 그게 맞다. 진짜 스핀이 나오는 거 맞다. 와. 여기까지 좋았죠. 오,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저게 문제였어요. 마지막. 오른쪽 밑에 있는 게 저건 뭐냐면 뿅 하고 펄스가 나오는데 그 펄스의 면적을
나타낸 겁니다. 네. 펄스가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릴 때는 그냥 브로드하게 이렇게 되다가 점점 이제 전류를 키우면 이제 뿅 샤프하게 이렇게 되는데 저 면적은 항상 일정해요. 네. 그 말은 뭐냐 하면 나오는 스핀의 양이 항상 일정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모아서 한꺼번에 내면 엄청 많이 나오고 천천히 넓게 내면 아주 약하게 나오고 근데 어쨌든 나오는 양은 똑같다. 라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저 값이 너무 컸어요. 이게 말도 안 될 정도로 저게 크게 나오는 거예요. 도저히 이거는 이럴 수가 없는데 저게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물질을 대충 두께 이 정도 만들었다고 생각해봐요. 네. 그럼 원자가 한 100층 정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거를 여기서 뿅 나오는 걸 측정하려고 위에 덮었잖아요. 네. 위에서 지금 나오는 걸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100층이 있는데 1층에서도 생겼겠죠? 1층에 생긴 게 나오려면 99층을 지나서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나오다가 다 없어져요. 흡수돼 버릴 거거든요. 그래서 1층에 있는 거는 못 나온다. 그러니까 기껏 나와봐야 한 위에서 몇 층 정도만 나올 거다. 근데 거의 대부분에서 다 나온다는 거예요. 전체는 아니지만 뭐 거의 한 절반, 한 3분의 1 정도에서 이게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게 왜냐면 중간에 사라져야 되거든요. 그게 제 상식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학생 때 그 네이처 논문 쓸 때 교수님한테 그 전류 방향 반대로 갑니다. 그랬더니 교수가 님이 했던 말 있잖아요. 저 똑같이 했죠. 네. 네가 잘못 계산했겠지. 네가 틀렸겠지. 야 이건 말이 안 된다. 계산 네가 틀렸다. 다시 계산해봐라. 그랬더니 막 계산을 막 하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고 오더니 맞대요. 예, 그래서 저도 해봤어요. 맞아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실험해요. 이럴 때는 뭔가 찝찝하기 때문에 그래서 온갖 걸 다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실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막 그럴 때 이제 흔히 하는 게 다른 학생이 한번 해보기도 하고 옆에서 보기도 하고 뭐 온갖 걸 다 체크를 했는데 저게 너무 크게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이건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막 고민을 했어요. 나름 교수지 않습니까? 그래도 교수가 하는 역할이 그거잖아요. 학생이 실험 다 했으니까 내가 그걸 이거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아는 이론은 도저히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모르겠고 일단 논문 쓰자. 잘 모르겠다. 근데 일단 크게 나오니까 이거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스핀 커런트라는 게 이거 만드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이렇게 큰 스핀 커런트 지금 만들 수 있다. 이거는 역사상으로 제일 큰 스핀 커런트를 만들었을 거예요. 네, 아니 이게 상변화가 그러니까 뭐 전류를 흘린 것도 아니고 그냥 살짝 상변화만 일으켜도 거기서 스핀이 확 나온다는 걸 우리가 봤으니까 이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논문을 썼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가 처음에 제출한 이제 논문입니다. 저게 이제 타이틀이었어요. 타이틀 보시면 라지 스핀 커런트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큰 스핀 커런트를 만들었다. 근데 원인은 모르겠어요. 원인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만들었으니까 이거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건 중요한 일이다라고 해서 이제 논문을 썼죠. 네. 그리고 저 논문을 제가 어디다 냈냐면 그게 2021년입니다. 저거 어디 냈냐면 네이처 머티리얼스라는 데를 냈어요. 네. 네. 저것도 엄청 좋은 저널이에요. 아, 진짜 좋은 좋은 저널이- 저널이에요. 예. 논문을 이제 내면 어떻게 되냐면 에디터라는 게 있습니다. 편집자라는 사람이 일단 딱 이 논문이 딱 들어오면 그 심사하기 전에 이걸 심사를 할까 말까를 결정하는 사람이 에디터예요. 그렇죠. 그래서 딱 받으면 이게 가치가 있나? 우리 저널에 실을 만한 가치가 있나는 걸 판단하고 거기서 다 떨어집니다. 거기서 대부분 한 7, 80%다 떨어집니다. 거기서. 거기서 다 떨어지고 이 정도면 한번 실어도 되겠어라고 판단하면 그 에디터가 이제 오케이를 하면 그다음부터 심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에디터를 일주일 만에 통과를 했어요. 이거 에디터가 바로 보더니 이거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딱 통과를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심사가 들어갑니다. 심사가 들어가면 심사는 이제 피어 리뷰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 하면 그 누가 심사를 하냐 하면 우리 분야에 나랑 같은 연구를 하는 사람이 심사를 합니다. 네. 보통 이제 두 명이나 세 명 보내요. 왜냐면 2명 보내면 1명 찬성, 1명 반대하면 1명 더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2명한테 갔어요. 2명한테 간 다음에 딱 결과가 왔어요. 2명 다 긍정적이에요. 야, 이거 괜찮은 것 같다. 야, 이거 신기한데? 보통 이제 그 심사 결과를 받으면 길어요. 그래서 막 이것도 문제 있고 이것도 수정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와, 이건 되게 신기했던 게요. 딱 한 문장이었어요. 이거 아이디어가 좋고 데이터가 모든 걸 다 서포트하는 것 같고 이건 스핀 펌핑이 맞다. 논문도 굉장히 잘 썼다. 난 딱 하나 질문이 있다. 이거 써먹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써먹는 걸 보여라. 이게 질문이었어요.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딱 하나의 질문. 이게 이렇게 크게 나오는 걸 써먹을 수 있다고 네가 썼지 않냐 논문에. 그럼 써먹는 거 보여라 라는 거였어요. 그걸 어떻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어디서 써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저 대답 못한다고. 네. 잘 모르겠어요. 그냥 스피커를 만들어냈는데. 그래서 그 조금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온도가 빵 올라가는 순간 여기가 이렇게 빵 튀어나오는데 이걸 써먹으려면 이 방향이냐 이 방향이냐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너 컨트롤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근데 저는 온도를 올렸거든요. 온도라는 건 방향성이 없어요. 맞아요. 원리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보이라는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받았어요. 이게 뭐 긍정적이고 이거만 대답하면 되는데 근데 이건 대답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저리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모든 과학적 발견이 처음부터 그 응용까지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냐. 처음에 이렇게 발견하면 누군가 거기서 또 계산해가지고 이런 것도 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누군가는 나중에 응용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아직까지 우리가 거기까지는 안 간 거고 이제 새로운 발견을 했을 뿐이다라고 대답을 해서 보냈어요. 네. 그러면 안 돼. 리젝트. 예, 과학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영어 단어 있잖아요. 리젝트. 예. 그래서 리젝을 당했어요. 예, 그래서 못 실어주겠대요. 그래서 처음에 저게 너무 긍정적이었거든. 그래서 그걸 본 주변에 이제 교수님들이 너 이제 네이처 머티리얼스 됐네. 축하해. 뭐 이랬거든요. 근데 이게 리젝이 딱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떨어진 거죠. 뭐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논문이 이제 9,000을 떠돕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